절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아프지 말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7년간 근무하고 3달 전에 사우디로 온 알렉스라고 합니다. 메인 수술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력도 수술실 맞나요? 네, 한국에서도 계속 수술실에 있었고 여기 와서도 경력을 살려서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슬간 유튜브 덕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다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안 좋구나를 알고 오신. 현실을 알고 올 수 있었어요. 여기 수술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 메인 수술실은 일단 수술방 7개랑 그리고 데이 설저리 커버하는 수술방이 2개가 더 있고요. 그 밖에 수술실 간호사가 커버해야 되는 걸로는 방광경실, 그리고 치과, 혈관 조영실, 내시경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하루에 수술 개수는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과에 따라 다른데 안과 같은 경우에는 한 4-5개? 보통 한 방의 수술이 한 3개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얘네가 왜 병원마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 수술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그게 뭐예요? 여기는 정형외과가 메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형외과 아니야. 정형외과 그냥 웃은 거야. 경력이 있다면은 와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거.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여기는 마취과 간호사가 없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마취 회복실 간호사가 그냥 회복실만 전담으로 하고 있고요. 마취과는 마취 테크니션이 따로 있어요. 마취 테크니션이 따로 있어서 그 마취과 의사가 하는 거 옆에서 어시스트를 다 해주더라고요. 수술실 간호사가 웬만하면은 3명이 한 방 어사인을 받아요. 한국은 2명이 한 방 어사인을 받는데 여기는 3명이 한 방 어사인을 받아서 그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바쁠 때 아무리 바빠도 어쨌든 방 안에 서큘레이팅이 1명은 있으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 이런 건 다 보장이 되나요? 웬만하면 보내주려고 하는데 너무 바쁜 수술이거나 아니면 주니어가 많거나 하면은 그것도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스크럽하고 서큘레이팅 하는 거는 한국이랑 비슷한데요. 추가적인 시스템 같은 게 되게 다른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가장 다른 점은 여기는 교대 근무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자 되게 단점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도 3교대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4시까지가 정규 수술이고 그때 이후로는 오버타임을 하는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콜 근무가 있어서 뭐 새벽이나 밤에 응급수술 있으면 나와서 하는 그런 듀티도 있고 스탠바이라고 해서 응급수술이 하나가 더 생겼을 때 커버하는 집에서 그러니까 대기하는 그런 듀티도 있어요. 업무 범위를 따지면은 일단 간호사가 인계를 해요. 한국은 수술실 간호사가 회복실로 인계를 안 했었는데 여기서는 인계를 다 하고 있고요. 그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세트를 안 써도 돼요, 여기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수술에서 쓴 기구를 소독을 돌려서 2번째 수술에 또 써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그냥 중앙공급실로 보내면 돼요. 중앙공급실로 보내서 바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거는 아쌉이다. as soon as possible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쪽에서 최대한 빨리 소독을 돌려서 다시 갖다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세트가 기본적으로 조금 많은 편이에요? 한국에 비하면 훨씬 많아요. 세트. 네, 훨씬 많아서 처음엔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수술실 근무가 이거는 조금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한국이랑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조금 느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이 좀 일찍 끝났다 하면은 그때부터 퇴근할 때까지는 그냥 놀 수가 있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수술이 빨리 끝나는 경우도 거의 없긴 한데 수술이 만약에 빨리 끝났어도 그때도 그냥 중앙에 나가서 세트를 싸던지 아니면 최소한 패드라도 접던지 패드나 꺼즈라도 접던지 그런 걸 다 했어야 됐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다 제품으로 쓰다 보니까 맘 놓고 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여기가 기본적으로 오버타임은 해야 되는데 수술이 끝날 때까지는, 근데 프로베이션 기간 동안에는 그냥 정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7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오버타임 없이. 반대로 한국보다 조금 안 좋은 점,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시간이 초과할 것 같은데. 괜찮아, 제가 알아. 시설이 진짜 낙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일했던 한국 병원도 되게 오래된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문도 자동문이 아니라서 온몸으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철문인데 진짜 무거워서. 그거 혼자 못 열겠더라고요. 그거 혼자 못 열어요, 진짜로. 그래서 수술 끝나고 이렇게 막 세트 같은 거 챙겨서 트롤리 끌고 나가려는데 막 초반에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나가지도 못했었고, 손 씻는 개수대? 손 씻는 데가 자동이 아니에요. 보통 한국은 무릎으로 버튼을 눌러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도꼭지라 수도꼭지를 돌려야 돼요. 비누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짜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처음엔 되게 놀랐는데 얘네는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환자 병실은 자동인데 어떻게 수술실은 그걸로 안 바꿨을까? 수술실은 리모델링이 한 번도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소모성 물품은 좋은 게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막 라파로스콥 수술도 막 3D 카메라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정작 처음에 지어진 건물 자체가 너무 낡았어요. 너무 낡아서 그게 좀 안 좋았고. 트레이닝은 어떻게 돼요? 뭐 프리세터도, 병동 같은 경우는 프리세터가 12일 정도 해서 교육까지 합하면 거의 한 달 좀 넘게 프리세터 기간이 있거든요. 수술실은 어떻게 돼요? 수술실도 일단 프리셉터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조금 소용이 없는 게, 보통 시니어 널스들은 한 방에 킵해하고 있거든요. 한 파트에. 근데 주니어 널스들은 모든 과를 다 커버를 해야 돼서 프리셉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를 돌 때가 아니면 같이 일을 하지는 않아요. 또 하나 놀랐던 점은, 한국 같은 경우엔 트레이닝을 보통 한 과당 한 달 내지 2달 정도씩 계속 한 과만 일을 시켜서 적응이 되도록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한 이틀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 한 과 돌리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과를 돌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다른 과를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솔직히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한국 같았으면은 한 2~3과는 커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간단한 거 아니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 밖에 수술실 간호사가 플로팅을 되게 많이 가서 또 놀랬는데, 내시경실이나 아니면 엔지오실이나 방광경실 그리고 치과가 수술실 밑에 산하기관으로 돼 있어서 수술실 간호사가 거기까지 커버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는 안지오실, 그 혈관 조영실에 있다 왔습니다. 아, 그럼 수술실 간호사 인력은 충분해요? 충분해서 보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진 않은데 다른 부서를 따로 고용을 하기에는 인력이 정말 없으니까 수술실 간호사를 끌어다가 쓰는 것 같아요. 위생 얘기에 관련된 얘기. 여러분, 여기 병원은 인펙션도 진짜 많이 생기고요. 서전 바로 옆에서 보는 스크럽 간호사로서 충고를 하자면 절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모두의 건강을 바라는 건강을 정말 바라고요. 저희들이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절대 맹장염 걸리지 마시고요. 맹장염 걸려도 한국 가서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알렉스가 저한테 혹시라도 여기서 앞에 걸리면 진통제 많이 먹고 한국 가서 수술하라 그랬어요. 중환자실 언니도 그랬어요. 포스트오피가 다 예후가 안 좋다고, 온도가 너무 지저분하고 슈처도 되게 못한다고 그러던데요. 슈처도 못하고, 그리고 놀랐던 게 뭐냐면, 보통 수술이 끝나면 이리게이션 하잖아요. 안에 뭐 헤마토마도 있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아무래도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여자들이 스카프를 머리에 쓰고 일을 해요. 근데 그게 수술실 안에서도 수술 모자를 안 쓰고 스카프를 쓰고 일을 해서 처음에는 되게 놀랬었어요. 근데 그 스카프를 뭐 수술한다고 해서 수술용 스카프로 바꾼다거나 그냥 밖에서 쓰고 온 걸 그대로? 그래서 되게 놀랬어, 처음에는. 그러면 가운을 입을 때는 이게 스카프가 여기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그걸 안으로 넣는데 자동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몇몇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수술실 안에서 수술 모자를 쓰는데 대부분은 그냥 스카프를 쓰고 여자 의사들도 그냥 스카프 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처음엔 되게 놀랐어요. 니캅은 안 써요? 니캅 쓰고 수술하는 의사분도 있습니다. 마스크 안 하고? 마스크 안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그냥 일반 회진 돌거나 하는 교수님들, 병동 회진하는 교수님들도 넥타이 착용 안 하잖아요. 그거 뭐 감염 있다고 전에서 나비 넥타이 착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넥타이 착용 안 하는 교수님들이 많은데 수술 안 하는 교수님들도 여기 그게 좀 모자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인식이 내 종교 문화가 더 중요한 거구나 맞아. 이거보다. 수술실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 한번 하고 끝낼까요? 당부의 말. 여기 와서 수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배우려면 그냥 한국에 있는 수술실에서 배우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영어 쓰는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영어로 쓰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으시면은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업무적으로 나의 전문성을 높이고 싶다고 하는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막 역량을 키우기에는. 비단 한국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막 스페인에서 온 간호사도 그렇고 말레이에서 온 간호사도 그렇고 여기 있으니까 다 스킬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